자, 여러분이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보통 영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유튜브를 굳이 하지 않을 건데 영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랑 무관하게도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많은데요. 다른 예를 들면 당연히 유튜버가 되어서 실버 버튼, 골드 버튼을 기대하신다면 당연히 영상 편집은 하실 수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자영업을 하고 있으면 과거에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제 제작 인력을 섭외를 해서 홍보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내가 취업 준비생이다.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이라 하시면 혹은 이직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기본적으로 자소서를 적지만 영상으로 내 소개서를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자소서를 만들어서 제출했을 때 아무래도 영상 편집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고 또 굳이 우리는 영상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의 PR을 굉장히 잘 하는구나. 어떤 느낌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영상을 보고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 홍보 마케팅 담당자 분들, 여러분들께서 홍보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홍보 마케팅을 할 때 행사를 진행을 하시죠. 행사 영상이나 이제 그런 기업의 영상들 간단히 만들어서 올리면 여러분들이 훨씬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이고 홍보팀에 계시다고 하면 특히나 더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핸드폰에 수많은 자고 있는 영상을 이젠 깨울 때가 됐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그 아이들의 어디 놀러 한번 갔다 온다, 나들이 한번 다녀온다, 영상 굉장히 많이 쌓여 있으시죠? 영상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걸 일일이 출력해 보기도 힘들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SNS에 활용해서 이제 인스타 올리거나 여러 군데 활용해서 올리실 텐데요. 그 영상을 올릴 때 단순히 그냥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사진 몇 컷을 올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영상을 제작해 놓는다면 사실 그냥 일단 수많은 사진과는 조금 차별되는 스토리를 가진 하나의 특별한 영상이 되거든요. 저희가 그렇잖아요. 보통 특별한 날 결혼식을 하거나 어떤 생일 파티를 하거나 이럴 때는 되게 큰 어떤 집안의 경사나 잔치를 하거나 할 때는 저희가 그 촬영한 동영상을 따로 제작을 하잖아요. 예쁘게. 그러면 저희가 옛날 다른 영상은 찾기 힘들어도 그런 영상은 찾을 수 있죠. 쉽게.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 바로 그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랜만에 친구와 여행을 갔다거나 이랬을 때는 그냥 일상을 브이로그로 남겨놓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일단 기타 여러 가지 용도로 또 활용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왜 내가 해야 되지 혹은 영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영상의 활용도는 굉장히 많다. 그래서 고퀄의 영상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배워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편집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들죠. 뭐부터 해야 되지? 내가 편집을 하려면 나는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데 굳이 내가 어떻게 편집을 하지? 프로그램은 얼마를 주고 사야 될까?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하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와 관련돼서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장비를 써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장비는 어떤 장비를 써야 하는지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장비? 일단은 가장 좋은 건 제작비가 제로입니다. 요새 그 중고 물품을 이렇게 판매하는 이제 채소 마켓 같은 데서는 이제 유튜브를 야심차게 해야지, 영상 제작을 야심차게 해야지 했다가 다시 내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나 이런 카메라 장비들이 굉장히 이제 그런 중고마트에 많이 나온다고 해요. 중고마켓에서 카메라나 이런 카메라 영상 장비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초 여러분들께서 처음 영상 제작을 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좋은 카메라 장비를 사면 좋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만약에 영상 제작을 생각하신다면 일단 제로 비용으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제로 비용으로 영상 제작을 하냐, 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로 비용으로 하실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메라는 뭘로 하지? 여러분, 스마트폰 있으시죠? 스마트폰 화소수 기본적으로 다 좋습니다. 야, 내 폰은 뭐 벌써 6년, 7년 괜찮습니다. 6년, 7년 되신 폰이라도 스마트폰 제작하시는 거 무리 없습니다. 그래서 촬영하실 때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는 걸 기본적으로 권유하고요. 그리고 편집을 알려드릴 때도 편집도 기본 키네마스터라는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촬영을 할 수 있나요? 물론 스마트폰만 있으면 충분히 촬영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촬영을 조금 더 밀도 높게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스마트폰 이외에도 반드시 구매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장비가 저는 이제 장비를 두 가지를 꼽는데요. 그 장비는 뭐냐면 일단은 삼각대를 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이크. 지금 제가 이렇게 핀 마이크를 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핀 마이크를 구매를 하든 뭐 이제 세워놓고 이렇게 라디오 녹음할 때 저희가 많이 봤던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하시던 무방합니다. 하지만 핀 마이크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핀 마이크를 활용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삼각대는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여러분 셀카봉 많이 있으시잖아요. 요새는 셀카봉이랑 삼각대랑 같이 나오니까 집에서 간이로 갖고 계신 삼각대 괜찮습니다. 셀카봉에 달려있는 삼각대도 괜찮나요? 그것도 당연히 괜찮고요. 일단 중요한 건 뭐다? 카메라를 일정 부분 고정시켜 놓고 촬영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서서 촬영을 한다, 만약에 길에서 촬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팔을 붙이고 호흡을 가급적 고르게 막 너무 이렇게 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요령이고요. 뭐 막 뛰어다니는데 아이들이 뛰어다녀 막 이 영상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차라리 끊어서 촬영하시는 게 더 맞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하게 스마트폰 이외에 굳이 내가 준비를 한다면 삼각대 마이크를 준비하지만 삼각대는 어떻게 집에서 고정을 시킬 수 있는 저는 종종 레고나 블럭을 갖고 이렇게 카메라를 높이를 맞춰서 책으로 고정을 해 놓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고정이 돼 있어도 전혀 무방합니다. 중요한 건 뭐다? 삼각대처럼 고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야외에서 만약에 촬영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본적으로 구매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짐벌이라는 장비인데요. 짐벌은 뭐 스마트폰을 이렇게 끼우셔서 이렇게 들고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짐벌 자체에서 균형을 맞춰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들고 촬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움직임이 덜하다. 그래서 야외 촬영을 많이 해야 되는 분 같은 경우는 짐벌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시면 괜찮고요. 그리고 또 뭐 요새 게임 방송 하시는 분들께서는 배경이 게임으로 나와야 하니까 크로마키 천 같은 경우는 초록색 천으로 문방구 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격은 비싸지 않고요. 내가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그 장비를 구매를 적절하게 하시면 되고요. 가급적 저는 처음부터 영상을 본격적으로 하거나 어떤 확정된 영상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스토리가 없는데 비싼 장비를 구매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우리가 영상 제작을 할 때는 굳이 돈을 들이지 않고 영상 제작을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실내 촬영을 많이 한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조명을 권해드립니다. 사실 저도 지금 조명을 사용해서 촬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방송에서 촬영할 때는 조명을 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아시죠? 왜 연예인들이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왜 밑에 우리가 하얀 A4 용지만 돼도 얼굴이 환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효과랑 비슷한 건데요. 조명을 하면 굳이 막 비싼 조명이 아니라 간단하게 집에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준의 조명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렴하게 나온 조명들이 많은데 그런 조명들을 사용하시면 어떤 점이 달라지냐면 얼굴이 화사하게 나오는 점들도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런데 입체감이 달라진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명을 이렇게 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저희가 편집을 할 때 필터로 얼굴을 밝게 한다거나 뽀사시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하지만 조명을 쏘면 필터를 했을 때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명은 진짜 생각지 못한 복병 정도?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을 제작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영상 제작하기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영상을 제작할 때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촬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할지 대충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모든 방송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걸 작성할까요? 대본을 작성을 하죠. 대본을 작성하기 앞서서 뭐를 준비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어떤 영상을 만들지,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지 가장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3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기획하기, 촬영하기, 편집하기. 이 3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기획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막연하게 머릿속에서 나 뭐 하면 좋을 것 같아. 생각을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적는 거예요. 적는 거. 사실 적는 게 굉장히 습관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상에서 막 적는 게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지는 못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좀 적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있는 것은 그저 상상일 뿐이고 내가 적는 순간 그게 구체화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기획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기획 단계에서 첫 번째로 메모를 해라. 어떤 걸 메모해? 자, 만약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하고 싶다. 유튜브를 하고 싶으면 어떤 걸 메모해야 될까요? 나는 어떤 유튜브를 할까? 책을 리뷰를 할까? 내 브이로그를 올릴까? 브이로그 중에서 어떤 일상을 올릴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쪼개서 올리셔야 돼요.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 본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소재의 고갈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계획 없이 처음부터 너무나 크게 촬영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하지? 나 이제 소재 떨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일상의 브이로그를 촬영한다라고 했을 때도 단순히 내 영상 하나의 모든 브이로그를 다 일상을 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소수적으로 예를 들면 오늘 저는 회사 가기 전에 아침에 준비하는 일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왜 회사원들은 이렇게 아침에 바쁜지 궁금하시죠?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도 쪼개고 업무에서도 쪼개고 생활에서도 쪼개고 이렇게 쪼갤 수 있어야 어떤 포인트가 생기는 건데 그걸 어떻게 메모를 해라 라는.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기획안을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기획안에는 어떤 거 시청자층은 누구, 타겟은 누군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야외에서 촬영을 할까, 실내에서 촬영을 할까, 어떤 포맷으로 촬영을 할까 고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어떻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작을 기획을 이제 해도 하다가 보면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열심히 메모. 그래서 어떻게 기획안을 작성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두 번째로는 제작을 말씀드리는데요. 제작에는 가장 크게 촬영이 이제 포함이 될 것이고 대본 작성이 포함이 될 거예요. 기획을 해서 어떻게 촬영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대본이 필요해요. 아유, 우리가 방송작가라니 무슨 대본이 필요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간단한 대본이라도 대본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무엇을 할까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혀 있어요. 어떤 거? 제가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아침에 출근 준비하는 모습을 촬영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출근 준비하는 모습에서 다 촬영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촬영은 대부분 다 끊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아침에 출근 준비할 때 어떤 부분의 포인트를 살릴 것인가를 대본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 우리 가게 홍보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도 야, 나는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은데 이게 재밌을까? 그런데 굉장히 재밌어요. 반복적으로 되는 일상도 재밌는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거죠. 맨날 음료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어느 날은 어떻게 이제 가게 오픈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막판에 청소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직원들끼리 화이팅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번 회차에는 무엇을 담을까, 어떤 내용을 담을까, 혹은 누구와 함께 할까, 어떤 책으로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리뷰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는 것이 바로 대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본이 필요하다라고 반드시 말씀드리고요. 수많은 유튜버들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미 유명 유튜버,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지만 그분들도 이래요. 처음에는 그냥 막 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자기가 대본을 적고 있더라고. 아주 간단하겠지만 대본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본을 적지 않고 하면 한계가 있다.
그 대본을 적으면 사실 그 내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어떤 거 했지, 언제 했지, 뭐 그러면 한 2년 전쯤 했던 거야. 그럼 뭐 이번에 또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기획을 한 후에 어떤 영상을 만들지 정해지면 그 다음 대본 작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촬영과 대본 작성이 끝나면 편집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비싼 장비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할 텐데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더라도 다 같은 촬영일까요? 그렇잖아요. 왜? 보면 옛날에 아이폰이 처음 뭐 초반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화소수가 좋았고, 그러면서 아이폰으로 영화를 만든 감독님들, 영화 감독님들도 계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는데 조금 더 잘 멋지게 촬영될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수평 수직을 맞춰라. 수평 수직은 뭐냐면 카메라 설정 기능에 가면 수평, 수직 혹은 격자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정 부분에서 수평 수직을 사용한다라고 해주시는 순간 어떤 변화가 있다? 카메라에는 격자 무늬가 생깁니다. 이렇게 격자 무늬가 생기니까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촬영을 했을 때 이렇게 삐뚤어지게 촬영을 하진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조금 격자에 맞춰서 옆에 수평에 맞춰서 촬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핸드폰을 들고 어떻게 설정에 누르고 수평 수직 안내선 OK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비행기 모드로 해라. 뭐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니?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대부분 한참 신나게 찍다가 끊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오면 끊기는데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방송국에서 녹화를 할 때 막 이렇게 끊지 않아요. 정말 내용이 이렇게 틀렸어. 나중에 잘라내야지. 이렇게 하고 사실 썩 끊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떻게? 일단 우리는 아마추어니까 끊기면 곤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끊기지 않게 비행기 모드로 반드시 바꾸고 촬영을 해라. 세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사항은 바로 3초의 여유. 뭐 현대인이 아무리 여유가 없지만 뭐 3초 동안 여유를 가져봐라, 명상을 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동영상 버튼 눌렀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1, 2, 3 그 다음에 어떻게? 안녕하세요, 정신선 작가입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혹은 여러분들에게 영상 편집의 기본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음 편이 기대되시죠? 다음 편에 만나요. 네, 끄겠습니다. 보셨나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앞뒤로 저희가 편집을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하면 장면 전환 효과, 소위 말하는 뭐 화면 겹침, 자연스럽게 디졸브 효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넣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막 했는데 저희가 얼굴이 딱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얼굴이 만약에 했는데도 약간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됐나, 뭐 다른 짓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부분을 편집을 해야 돼.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지만 우리 PD님들께서 제일 좋아하지 않는 유형은 말을 동사와 접속사를 잇는 거 다시 편집이 힘들다고. 틀리면 자를 수가 없다고. 문장을 다 드러내야 된다며, 구다리를 다 드러내야 된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말과 말 사이에 3초의 여유 혹은 이렇게 딱 카메라를 켜고 3초 뒤에 멘트를 시작하고 또 멘트가 끝나고 나서 바로 했습니다 하고 바로 일어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했습니다 하고 딱 3초 정도를 세고 일어나셔야 혹은 카메라를 끄셔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네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전면 카메라보다는 후면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새는 전면 카메라도 굉장히 화소수가 좋게 나오고 기능들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무관하지만 반드시 내 얼굴을 보고 촬영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후면 카메라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카메라 성능을 내가 굉장히 잘 아는 분은 괜찮지만 내 카메라 성능에 대해서 의심스럽다. 후면 카메라로 녹화하시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여러분 다섯 번째는 밝은 곳에서 촬영을 하라라는 말씀 드려요.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께서 밖에 야외에서 촬영을 하든 실내에서 촬영을 하든 밝게 촬영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촬영할 때 그래서 제가 조명을 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명을 켜는 게 어렵다면 형광등이라도 다 켜고 이렇게 좀 최대한 밝게 촬영을 하고 야외 같은 경우는
빛의 양이 많은 데서 촬영하시는 게 화질이 조금 더 이렇게 덜 껄끄러워 보인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 밝은 곳에서 촬영하시길 권유해드립니다. 자, 6번째로 편집점 잡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장난하면서 영상 편집을 할 때, 유튜브를 촬영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NG 장면을 잡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는 한데요. 보통 우리가 촬영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새는 이 박수 다 잘 아시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런 거냐면 카메라가 한 대 이상, 2대, 3대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편집을 나중에 해야 되는데 입이 맞아야 되잖아요. 싱크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편집점을 잡는 거고요. 편집점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그대 영상의 길이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카메라가 3대면 영상을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녹화 버튼을 누르는 시점은 다 다를 거거든요. 여러분이 혼자 만약에 카메라 2대로 촬영하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쪽 정면 카메라를 빨리 누르고 이쪽에 측면 카메라를 빨리 스타트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 앉았어요. 그럼 시작점이 다르잖아요. 나중에 편집 어떻게 하지? 그래서 편집 시작점 어떻게? 이렇게 박수를 쳐서 동시에 그 지점부터 맞춰서 편집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잘하는 법 7번째. 뭐냐면 요거는 다른 각도에서 촬영하기예요. 사실 요새는 드론이 워낙 흔한 도구가 되었죠. 카메라 장비로. 그래서 뭐 대부분 카메라 감독님도 드론 장비를 갖고 있는데 왜 드론이 우린 열광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왜 열광하는 것 같을까요? 하늘에서 찍으니까 바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주 겪지 못하는, 자주 보지 못하는 샷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샷은 우리는 우리 정수리를 찍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찍은 거예요. 그리고 마치 비행기에 비행기에 카메라를 달아놓은 건 맞죠, 드론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찍기 힘든 샷들을 찍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예쁘다, 혹은 신비하다, 멋있다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실 때는 가급적 눈높이를 조금 피해서 촬영을 하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냥 똑같이 브이로그를 촬영을 해도 카메라 조금 높이서 촬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요새는 토크 프로그램을 봐서 여러분 조금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을 텐데 옛날에는 이야기를 하면 여기가 전부였는데 요새는 이렇게 측면에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 이제 얼굴이 약간 보이게 촬영하기도 하고 대부분 밑에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는 방법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삼각대를 이렇게 카메라에 끼고 스마트폰을 끼고 이렇게 밑에 있는 시선에서 이렇게 해서 약간 올려서 찍어서 아이들을 브이로그 찍어줄 때도 그렇게 쭉 촬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시각이 그냥 내 시각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머리 위의 시각만 찍지 않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는 조금 더 예쁜 샷을 원한다 라고 하면 눈높이에서 벗어난 이제 높이로 촬영을 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줌 기능을 사용하는 대신 여러분이 조금 앞으로 당겨가서 촬영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왜냐하면 나중에 편집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화면을 당기거나 이제 뭐 어떻게 원래 화면으로 보이게 하거나 해서 편집을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컷을 이렇게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정상 핸드폰 한 대로밖에 촬영을 못해요. 그럼 핸드폰 한 대로 촬영했다고 해서 영상을 30분 내내 똑같은 컷으로 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이 컷을 있죠? 그런데 줌 기능을 사용하려면 편집에서 줌 기능을 사용하면 자, 지금 줌 기능 사용하고 있죠? 저 지금 줌 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가 되죠? 네.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줌 기능을 사용할 때 이미 핸드폰에서 줌 기능을 사용을 해버리면 편집할 때 또 당기거나 이제 화소수가 깨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촬영을 하려면 뭐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여기서 그냥 촬영하는 거 앞으로 조금 다가가서 줌 기능 대신 촬영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은 영상 제작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영상 편집, 제작 조금 이렇게 제작에 자신감이 붙으셨나요? 나도 해볼만 한데 이런 생각 드셨나요? 영상 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저는 키네마스터라는 앱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여러분들한테 편집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 편집을 열심히 배우시면 전문가 못지않은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스마트폰으로 전문가 못지않은 편집을 할 수 있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대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